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른 매도 방법과 목포와 지방시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조금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제 매물도 별로 없지만 매수세도 별로 없어가지고 빠른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라방에서 나왔던 좋은 질문을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때 참여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기초반을 모집하고 있어요. 현장 노하우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론이 아니고 제가 정말 현장에서 내공 7년 동안 쌓은 그 현장의 내공을 다 담아놨고요. 지금 이렇게 매도 방법이 궁금하신 거, 그리고 세입자 관계,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세 매물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 그 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인 내려면 최소 얼마 자금으로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이 질문 주셨는데요. 법인 설립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30만원 정도 등기부 등본하고 한 30에서 50 정도면 법인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법인을 내면 사무실을 해야 되거든요. 소사무실 싼 데는 50에서 한 100 사이 정도 되고, 그 이후에 기장료라던가 기장료 뭐 이런 거 하면 보통 1년에 한 최소 400에서 500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기장료도 그렇고 임대비도 그렇고 싼 데서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400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연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 400만 원이 그냥 매년 그냥 나가는 돈인데, 그것을 해지하고도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이제 법인을 가져가시고, 법인은 약간 버스로 비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담을수록 그 가성비가 좋아지는데, 내가 그 가성비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면 법인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법인을 활용하지는 않고 그냥 설립만 해놓을 것 같다 그러면 매년 400만 원씩 나가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셔서 설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11월에 법인 세우시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법인 회계는 1년 회계예요. 그래서 연말쯤에 세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규 법인은 신규 세워진 그 해에는 대출이 잘 나와요. 물론 지금 주담대는 법인 막혔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자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돌리면은 그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신생법인인데 매출이 별로 없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회계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초나 이렇게 1년이 많이 남았을 때 매출을 남길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남겨놓고 법인을 설립하셔야지, 지금 설립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포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기초반 4주차 준비를 하면서 전국 부동산 지도를 훑어드리거든요. 제가 원래 3시간 강의거든요, 한 주에. 근데 제가 촬영만 5시간 하고, 6시간 했구나. 촬영만 6시간 하고, 그 편집을 했더니 한 4시간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면서 토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훑으면서 이제 목표도 제가 같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라북도 쪽, 전라남도 쪽, 전라도 쪽은 이렇게 가격을 확 리드해서 갈 만한 그 대장 지역이라던가, 물론 광주가 있는데 광주 옆에 이제 나주가 다시 그 광주에 영향받아서 나주도 좀 좋아지고, 그 옆에 이제 목포는 이전에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안 올랐다, 이제 공급 물량이 좀 해소된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작년 말 올 초에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본다라고 하면 인구수를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워낙 쫄보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보수적인 투자로.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요새는 옛날에는 제 50만 밑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주정지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정말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30만
20에서 30만까지는 봐라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솔직히 나중에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제 매수 심리가 얼면 실수요자분들이 막 꼼짝마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리스크가 커가지고 목포 같은 경우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읍면리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5만 8만 되는 도시까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수 높은 지역 먼저 보시고 거기 안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돌아가면서 계속 오르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올랐다 계속 관망이었다 올랐다 관망이었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핵심 지역 올랐다 다시 2급지 오르고 3급지 오르고 다시 핵심 지역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핵심 지역 안에서 움직이면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다음 때 들어가든 매수 타이밍은 여러 번 있으니까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대선 이슈가 호재인 건 아시죠? 악재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약간 세금적인 부분을 높게 가져갈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떨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어쨌든 집값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누가 되든 대선에서 누가 되든 어느 당이 되든 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리스크가 커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핵심 지역과 그 안전한 투자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너무 읍면리 단위의 인구수 작은 지역 정말 상승의 기운이 모여서 조금만 모여도 핵심 지역은 오르거든요. 근데 상승의 기운이 점점 커져야지 그 물이 퍼져서 2급지 3급지 정말 외곽까지 가거든요. 근데 내가 외곽에 투자했는데 상승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조금밖에 안 모였다 그러면 핵심 지역만 날아가고 주변 지역은 안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대비로 물이 이제 멀리까지 가지 않을 건데 너무 멀리 투자를 해놓는 건 리스키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 2가구여서 집을 내년 2월까지 매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를 할 때 빨리 하는 건 솔직히 그 매도 임장을 한번 또 하셔야 돼요. 제가 매수할 때도 임장하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매도 임장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매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다니면서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조사하시고요. 내 물건, 그러니까 물건이 현황을 확인하세요. 몇 개나 나와 있나? 나랑 비슷한 조건, 내 단지에 비슷한 조건에 같은 평형대의 물건들이 몇 개나 나왔나? 그리고 나랑 같은 선상에서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없다고 하면 다른 옆에 있는 단지 중에 나랑 수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애들까지 매물 현황을 조사하셔가지고 내 물건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맞춰야지 내 물건이 1순위로 팔릴 수 있을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 조건 그리고 뭐 층이나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컨디션이 좋을수록 아무래도 매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간 지금 관망세가 좀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매수세가 전혀 없거나 사람이 전혀 안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무조건 가격을 낮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가격을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없는데 가격을 낮춘다고 뭐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굳이 가격을 낮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붙었을 때 그 사람이랑 조율을 하면서 가격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미리 떨어뜨려 놓으면 사람이 붙잖아요? 거기서 더 깎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매수할 때 지금 뭐 매수세 좀 적어서 밀당을 할 때 내가 조금 마음이 후달린다 그러면 그쪽에서 막 가격을 후리거든요. 그러면 또 막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그 매도 임장을 통해서 내 물건의 조건과 매수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나서 내 물건을 매력도 1번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세가 한 명이라도 왔을 때 내 물건이 가장 먼저 팔리게끔 가격적인 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장 조건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매도할 때 그걸 사는 사람이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많냐 투자자 수요가 많냐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전세를 끼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 수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 수요가 붙는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투자자가 좋아하는 가장 매력적인 조건은 뭐예요? 갭을 적게 내놓으면 투자자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투자자 대상으로 팔 거면 갭을 작게 만들어 놓고 실수요라고 한다면 입주 가능 매물로 만들면서 이제 컨디션을 좋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매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진입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지금 미분양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걔네가 미분양이 또 그렇게 막 계속 물론 1000세대가 좀 넘긴 했지만 그 감소폭이 100단위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은 공급 물량에 상당히 정직하게 반응하는 지역이어가지고 향후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공급 물량이 실제로 있을 때 23년에 지금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을 때 동구랑 이제 수성구 쪽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저점에 왔을 때 시그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미리 사놓는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할 때 그 공급 물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정되는 초입에 내가 들어가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저점에 가깝게 사거나 아니면 저점을 막 지났을 때 사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데 조금 덜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덜 빠지니까 훨씬 멘탈이 덜 흔들리고 덜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진입 시점은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시고 22년, 23년까지 조금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런 저점의 시그널이 보일 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말고도 지금 갈 때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셨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대구 할 때 되면 그때 대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별로 그 상승의 물이 가는 속도라던가 그 성장 그 가격 가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니까 이미 많이 간대, 조금 간대, 이제 가는데 대구는 조금 기다려야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시면 이제 계속 1년 365일 꾸준히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